사이다 무비튼. 나는 30대 독신이다. 어려서부터 엄마와 둘이서 살았고 혼자서 힘들게 나를 키워준 엄마에게 꼭 효도하고 싶었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왔다. 사귀었던 남자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모두 결혼할 인연은 아니었던 것도 같고, 최근에는 결혼 생각을 아예 접고 엄마와 둘이서 살 아파트를 물색 중이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했다. 그 아파트는 아직 건설 예정 중이었지만 이미 모델하우스가 완성되어 공개 중이었고 가격대도 착한 편이어서 엄마한테도 광고 동영상을 보여줬다. 그러자 엄마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다. 아파트가 참 세련됐다. 그렇긴 한데 엄마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돈이 있으면 모아뒀다가 그걸 전부 널 위해서 썼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셨다. 그건 걱정 마. 내가 설마 내 행복 안 챙길까봐? 하지만 그 전에 엄마한테 효도부터 하려고. 그래서 엄마를 열심히 설득해서 그 아파트를 계약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그 아파트를 관리하는 회사를 찾아가서 엄마 나이를 고려해서 1층을 예약하려고 했는데 그날 나를 담당했던 영업사원의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시종일관 내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는가 싶더니 이런 식으로 깔보는 느낌이었다. 저는 이 아파트를 계약하고 싶은데 꼭 1층으로 해주세요. 잘 알겠고요. 알았으니까 이 서류들 챙겨서 다시 오세요. 라면서 서류만 한 장 달랑 던져주더니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사무실에서 나가버렸다. 그 태도에는 열이 받았지만 엄마와 같이 세련된 아파트에서 살 생각을 하니 기분이 다시 좋아졌다. 영업사원의 태도쯤은 무시하기로 하고 서류에 나와 있는 대로 필요한 것들을 빠짐없이 준비했다. 그리고 며칠 후 아파트 관리 사무실을 다시 찾아갔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1층에 있는 호실로 예약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랬던 것도 같고 이미 딴 사람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어쩌라고요. 도장을 찍다니 그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글쎄 분명히 내가 먼저 예약을 했는데 이게 말이 돼요? 아까부터 계속 예약 떠들어대는데 계약이 우선이지 안 그래? 그날 계약을 안 한 건 당신이 여기 쓰여있는 서류를 구비해 오라고 해서 오늘 다 준비해서 온 거고 계약금도 이미 준비했다고요. 그렇게 주장해봐야 이미 버스 떠난 걸 낸들 어쩌라고 이래. 솔직히 계약만 해놓고 나중에 돈 안 갚으면 그땐 우리더러 어쩌라고. 돈도 없으면서 눈만 높아서 이 집을 예약한 고객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회사 사장 따님인데 회사에서 가깝다면서 가끔씩 이용하면 편리할 것 같다면서 구입했거든요. 내 말은 여기서 백날 핏대 세워봐야 당신 같은 서민은 게임이 안 된다 이 말씀이야. 알아들었으면 그만 가요. 가! 담당자의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무엇보다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엄마가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내 힘으로 집을 마련해서 편하게 모실 생각이었는데 슬픔이 밀려왔다. 울고 싶은 마음으로 사무실에서 나오려고 할 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다. 죄송합니다. 할머니와 부딪힐 뻔한 걸 다행히 피했고 나가려고 하는데 잠깐 기다리라며 할머니가 나를 불렀다. 아가씨는 며칠 전에... 네? 그래서 뒤를 돌아봤는데 어디서 뵌 적이 있는 분인 것 같아서 나도 똑같이 말했다. 며칠 전 이 사무실 바로 앞에 있는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 이 할머니도 거기 계셨는데 인파에 밀려서 넘어지실 뻔했을 때 내가 얼른 부축해드린 적이 있었다. 그때 할머니가 발목을 삐끗하신 것 같아서 근처 병원까지 천천히 걸어서 모시고 갔었고 병원 접수까지 도와드린 적이 있었다. 내가 고맙다는 인사를 꼭 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진찰받는 동안 간호사한테 인사만 남겨놓고 그냥 갔다고 하더라고. 죄송해요. 그날 이 아파트를 꼭 계약해야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많아서 시청에 서류대로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날은 인사도 못하고 죄송했어요. 죄송한 사람은 나지. 잘 됐네. 그럼 아파트 계약은 다 한 거지? 할머니가 밝은 표정으로 말씀하실수록 나는 점점 더 괴로운 기분이 들었고 표정 관리에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자 할머니가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해달라고 하시면서 다른 사무실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 할머니와 둘만 있었기 때문에 방금 전 영업 담당자한테 당했던 일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렸다.
그러자 할머니는 전화를 걸더니 두 사람을 이 방으로 오라고 명령하셨대. 잠시 후 2명의 남자가 사무실로 왔고 그중 한 사람은 방금 전 담당자였는데 얼굴이 바싹 얼어 있었대. 나머지 한 명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할머니가 이분이 필요한 서류를 전부 준비해서 오늘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러 왔는데 그 집을 이미 다른 사람이 계약했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고 하시는데 그게 사실이야? 그게 마침 스카토 물산의 따님이 그 집을 마음에 들어 하셔서. 그래도 먼저 예약한 사람은 이분이 맞는 거지? 이분은 지난번에 내가 발목을 다쳤을 때 병원에 데리고 가주셨던 분이야. 은혜를 갚아도 모자랄 판에 이게 무슨 소리야? 그걸 빼고라도 상도덕 몰라? 어디서 경거망동이야? 이 일을 바로잡지 않으면 모든 공사를 즉시 중단시킬 거야. 할머니가 우렁찬 목소리로 따끔하게 호령하자 담당자는 진땀을 뻘뻘 흘리면서 계속 잘못했다고 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의 남자에게 이분이 먼저 예약을 한 게 명백한 만큼 책임지고 그쪽에 사과를 하든지 잘 수습한 뒤에 이분이 다시 계약할 수 있게 만들어. 이해했지? 네,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후 남자는 기가 죽은 담당자를 끌고 사무실에서 나갔다. 두 사람이 나간 후 할머니는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면서 할머니가 이 아파트 건설 회사의 전 사장이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방금 전 다른 한 명의 남자분이 자기 아들이고 현 사장이라고 하셨다. 할머니는 내가 준비해온 서류를 하나씩 일일이 확인해 주셨고 지금 당장 본 계약을 하자고 하셨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아파트 건설이 완공되는 건 아직 멀었지만 완공이 되면 제일 먼저 연락을 주시겠다고 하셨다. 나는 할머니께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곧바로 엄마한테 달려갔다. 물론 엄마는 감격해 하셨고 아파트가 완공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드디어 아파트가 완공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나중에 그때 나를 담당했던 영업사원이 어떻게 됐는지 물어봤는데 그 영업사원을 감사한 결과 나 이외에도 여러 건의 부정사실이 드러나서 곧장 해고됐다고 한다.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자기 멋대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이미 예약이 끝난 것도 돈 많은 사람이 나타나면 집값을 높게 불러서 계약을 바꿔치게 하고 그 차액을 횡령해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다. 내가 예약했던 집을 계약한 재벌 딸한테도 돈을 조금 더 주면 계약을 바꿔치게 할 수 있다고 말했고 상당한 차액을 횡령했다고 한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자를 고소했고 당연히 승소해서 위자료를 받아냈다고 한다. 부정 축적을 한 죄는 물론 회사의 신용에 분명한 흠을 남긴 점 등 담당자는 위자료로 1억이 넘는 돈을 물어야 했고 빚더미에 올라앉아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만약 그때 내가 할머니와 다시 만나지 못했다면 억울하고 분하기만 했을 뿐 이 아파트에서 살 일은 없었을 것이다. 또 지금까지 접객 태도 때문에 불쾌한 일을 겪은 사람들을 사장님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사죄를 하고 회사 신용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다는 말을 듣고 안심했다. 그리고 드디어 엄마와 나는 무사히 아파트로 이사를 마쳤다. 이사하는 날에는 할머니가 특별히 찾아와 주셨고 엄마랑 의기투합해서 갑자기 나하고 할머니 아들하고 맞선을 추진하고 계신다. 할머니 아드님, 사장님은 그 일로 벌써 여러 번 정중하게 사과를 하셨고 사실 연락처도 주고받은 사이이다. 아마도 두 어머님들이 그 사실을 안 것 같다. 한때는 몰상식한 영업사원 때문에 시리에 빠진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꽃길만 걷고 있는 중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